정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도지원병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반일 종족주의에서 학도지원병 기업과 망각의 정치사라고 하는 논고를 게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역사의식과 현실 인식을 구속하는 반일 종족주의가 학도지원병들의 기업과 망각이라고 하는 허위의식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들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한국 사회의 지도층으로 군림하면서 식민지기 총량한 한국 시민이었음을 망각하고 반일 지사를 행세했습니다. 이들의 유선적인 기억은 한국인의 심성을 왜곡시켰고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일제 종족주의 공동필진으로 참가했던 이영재는 부해너라고 멸칭을 하며 학도지원병의 시대적 분투를 매도하지 말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과 황당한 훈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하에서는 일전의 논고를 보다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가운데 이영재의 언설에 반론하고자 합니다. 이영재는 총독부가 마치 저인망식 구문을 펴고 동력을 최대로 높인 고기잡이 배처럼 총력전을 전개해서 포획한 한국인 학도들을 전쟁터에 강제로 끌고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도지원병은 적격자 선발, 지원자 모집, 지원자의 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입영자 확정이라고 하는 일련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영재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물을 풀어서 고기를 잡듯이 한국인 학도를 포획했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동반해야 하는 선발 여정을 실시할 이유와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전역에 걸쳐서 마구잡이식 포획이 행행했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 유사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전반은 비록 제국주의 시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자국민을 마구잡이로 포획해서 전쟁터에 끌고 가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학도지원병 지원자들의 동기와 심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44년 3월 총독부 고등법원검사국이 생산한 조선검찰요보라고 하는 기밀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943년 말 평양검사국이 학도지원 전형검사장에서 수집한 학도지원병 수검자들의 적나라한 언동을 수집해서 체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검사 당시 군의가 당신은 훌륭한 체격이라 칭찬을 해서 갑종 합격이 틀림없을 것이라 기뻐했지만 제1을종을 판정해서 크게 낙심하고 말았다. 두 번째는 갑종 합격한 사신은 현재 일신을 국가에 바칠 각오가 충분하며 입대 이후 기필코 간부 후보생에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병정도 보병을 지원했다. 세 번째는 나는 항공병을 지원해서 갑종으로 합격했다. 무얼 꿈을 대는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돌진하면 그만이다. 등 학도지원병 수검자들의 적나라한 언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은 한국인 병사 개개인의 일본군 병적을 기록한 병적 전시명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황해도 벽성군 출신 학도 지원자의 동기와 심리가 되겠습니다. 그는 1943년 10월 와세다대학 문학부 재학 중에 학도지원병을 지원해서 적성검사를 수검하고 갑종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적 전시명부에 따르면 첫 번째 학도지원병 시행은 1943년 말 도쿄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학도지원을 권유한 사람은 대학의 은사와 형이었다. 부모는 당초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허락했다. 세 번째는 병영세관은 불필요한 사적 제재가 행행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희망하는 병종은 보병이다. 그리고 간부 후보생을 탈락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본공하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도지원병의 동기와 심리는 입영 이후 간부 후보생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학도지원은 단기간에
일본군 장교 혹은 군인 관료로 변신해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입신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일본 주호대학 법학부 출신으로 학도 지원을 기피하고 지리산 골짜기에 숨어들었던 하준수조차도 가는 곳마다 찾는 곳마다 지원이요 출정이었다. 심지어 나중에는 혈서 지원자들까지 속출했다며 혀를 차야 했던 기막힌 실상이었습니다. 학도 지원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만 20세 이상으로 당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 엘리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마구잡이식의 포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영재는 한국인 정치 세력들이 학도 지원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두고 대학생들을 압박하는 도구이자 일제의 대동아 구현이라고 하는 선전동으로 활용되었던 부해노 활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실제로 43년 11월 윤치호, 이강수, 주요한, 민규식, 박흥식 등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학도병 종로 익찬회를 결성을 해서 학도지원병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 권유문 발송, 지역별, 학도별 간담회 개최, 권유연설의 게재 등 적극적인 권전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43년 11월 중순 이강수, 최남선, 이연수는 이른바 학도지원병 건설대를 결성을 해서 일본 도쿄와 교토를 순회하면서 제일 한국인 유학생들의 학도지원을 권장하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1943년 11월 중순 도쿄의 주호대학에서 개최된 춘원 이강수의 강연회에 대해서는 1960년대 서울대학 불문과에 재직했던 김붕구 교수의 해고가 있습니다. 당시 와스다대학 정경과에 재학을 했던 김붕구는 경건한 태도로 민족의 구원을 설교하던 그 병고에 시달린 상기된 얼굴, 미열에 손발이 떨리는 듯하고 금시 쓰러질 듯이 숨가쁜 고행자의 자세, 일제가 그에게 모진 고문 끝에 무슨 혼이라도 빼는 주사라도 놓은 게 아닐까 의심할 만큼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학도지원을 건설했다며 춘원 이강수의 애국과 민족주의 사상에는 티끌만큼도 이선이 없었고 평생에 걸쳐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다고 해고했습니다. 당시 이강수는 어차피 가야 할 학도병이라면 협력적이고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장차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길이며 이 기회를 살려서 군사기술을 배우는 것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호소했습니다. 한편 학도지원병을 탈영해서 강복군에 들어갔던 해방 이후 백범 김구의 비서와 한국 강복군 동지회 회장 그리고 제16대 강복회 회장을 역임했던 마지막 강복군으로 일컬어지는 김우전의 증언입니다. 그는 2014년 10월 20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년기 이래 이강수의 흑과 그의 사사전을 탐독하면서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근대적 자아를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1944년 11월 스메이칸 대학 법학과 재학생으로 교토의 아사히 해관에서 개최된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강수는 당신들이 희생을 하고 공을 세워야 우리 민족이 차별을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조선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시 민족의식이 있구나. 한국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민족의 생존과 장래를 고민하는 이강수의 절박한 심정은 육당 최남선에게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43년 11월 중순 도쿄의 메이지 대학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최남선은 학도지원이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이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민족에 대한 애우도 개선될 것입니다. 뒷일은 우리에 맡기고 안심하고 입대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최남선이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지 허리띠가 끊어지는 줄도 몰랐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제21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강영우는
1943년 10월 당시 만주국 건국대학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학도 지원 문제를 상의하고자 은사였던 천암선을 찾았습니다. 천암선은 제자들에게 우리 민족이 자치를 위해서 나아가서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무력을 양성할 호기로 생각한다. 민족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군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활용해야 한다. 학도 지원면을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의 한국인 학생들은 전원이 한 명도 빠짐이 없이 학도 지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요컨대 76%의 학도 지원율을 기록했던 것은 바로 민족의 보존과 장래를 걱정하는 한국인 정치 세력과 여기에 대한 한국인 학도들의 뜨거운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야말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민족사에 빛나는 장절한 대서사라고도 할 것입니다. 이영재는 친일파의 거두로 알려진 조병상의 차남 조문안을 거론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이자 학도지원 제1호였던 조문안조차도 일본인 학교장과 가족 등 주위의 권유를 받았다며 강제동원의 피해자라고 강변했습니다. 조문안은 1943년 10월 경성 법학전문학교 재학생으로 학도지원병을 자원했고 1944년 1월 일본군 제59사단에 입영을 했습니다. 1949년 5월 조문안은 친일 경력 때문에 반민특위에 피소되었던 부친 조병상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 중위 신분이었던 조문안은 학도 지원에 동기를 추궁하는 검찰관의 신문에 주의의 권유도 있었지만 전쟁의 실상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학도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하자면 주위의 권유도 있었지만 지원의 가부를 결정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영재는 주위의 권유를 곧바로 신민권력의 개입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강압에 의한 지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인 정치 세력들의 자제들 가운데 학도 지원자는 단지 조병상의 차남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조선의 간디로도 해자되었던 조만식의 차남 조연창을 비롯해서 한국인 최초의 중의원 박충금의 차남 박춘웅, 기조건 직선의원 이진호의 장남 이한직 등 다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치는 참적의 수품을 삼키면서도 금지의 오겹으로 키운 자식들을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내몰아야 했습니다. 이들도 친일파 혹은 그 무엇이기에 앞서 자식들의 안위와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이제 부정에 넘치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은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화랑 관창에 붙인 김품일 장군의 심정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43년 11월 중순 조만식은 차남 도연욱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도 지원을 자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자치를 감추었던 씩씩한 무인의 대우가 다시 소생했다며 차남의 용단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병상도 반민특위의 재판에서 학도 지원병제를 기회로 삼아 민족의 상무정신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차남 조문안의 학도 지원을 지지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광수를 비롯한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주권 없는 민족의 힘 있는 국민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학도 지원을 지지하고 자식들까지 앞세워가며 학도 지원자 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것입니다.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금쪽 같은 자식들의 목숨을 대가로 삼아 민족을 보존하고 군사기술을 습득해서 민족의 장래를 회비하겠다는 시퍼런 정신의 칼날과 철석의 심장을 지닌 조선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저작에서 학도지원병 탈령자를 총 197명이라 주장했습니다. 탈령의 동기는 사적제자가 행행하는 병영생활의 부적응, 간부 후보생 탈락의 비관, 참전에 따른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영재는 실증적 사료 편취의 헛발질이라며 2018년에 행정안전부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89명이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령의 동기를 충만한 민족의식과 민족적 양심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제가 집계한 탈령자 197명과 그 탈령의 동기는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병적 전시명부로부터 축출, 집계,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영재는 이렇게 주위의 연구를 그물질하고 단지 어림짐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일본의 패전을 예감하고 강복군에 들어가고자 학도지원병을 자원했다는 이 김준엽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김준엽은 장정이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자서전에서 오직 우리 독립군으로 가서 조국의 주권을 되찾고 이 불쌍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위협에 참가하려는 일념에서 학도지원을 결심했다고 해고했습니다. 학도지원 단계에서 이미 탈령을 결심을 하고 칼, 지도, 중국어 책, 나침판, 자금 등을 준비했다는 이른바 기획 탈령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단계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부대에 배치될 것을 어떻게 알아서 사전에 탈령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병사들의 부대 배치는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일개 민간인 신분으로는 이 일을 탐지해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김준엽도 소속했던 한광반 학병동지에는 1979년에 장정 육천리라고 하는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학병은 초년병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어느 전선으로 배치될 것인가에 온 신경을 썼다. 그것이 중국 대륙 전선이 될지 남방의 어느 섬이 될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장정 육천리에서의 증언은 김준엽의 기획 탈령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준엽은 어려서부터 강복군을 동경을 했고 그래서 1943년 말 학도지원을 계기로 강복군에 가고자 학도지원병을 자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북 강계 출생으로 1940년을 전후해서 신우주 동중을 졸업했고 그리고 일본 개요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로 가까운 압록강을 건너서 강복군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학도지원이라고 하는 번잡한 수석과 일본군 탈령이라고 하는 목숨까지 내걸어야 했던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곰곰이 따져보면 기업과 망각의 정치성이 개입된 허위의식이자 그럴듯하게 꾸며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민족의 스승이라는 더없는 추앙을 받는 천하의 김준엽이라 하더라도 파란의 역사적인 시공을 그렇게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새카만 시류에 휩쓸려야 했던 한 장의 가랑잎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영재는 일본군을 탈령해서 강복군에 들어간 학도지원병들이야말로 그 어떤 세대보다도 시대와 조국의 미래를 고민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분들이라며 항일 독립투사로까지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영재 언설은 학도지원병 3,050명 가운데 197명의 탈령자를 제외한 2,853명의 비탈령자를 신일 매국노 혹은 반역자로 내몰아야 하는 논리적인 규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비탈령 학도지원병은 일본군 생활에 그 혹독함과 고달픔을 인내하면서 올바른 군사지식과 함께 생사를 가르는 식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갑종 간부 후보생 합격자는 1년여에 걸친 집체교육이라고 하는 불구덩이를 거치면서 일본군 장교가 되는 군사적인 자질과 역량을 당금질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들 비탈령 학도지원병 출신 군사경력자들은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사관학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임관했습니다. 1946년도
군사영어학교 출신자 110명 가운데 68명이 바로 이 비탈령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기 자신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방력의 핵심이었습니다. 1951년 5월 제6사단장으로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격파했던 장도영 장군을 시작으로 제12대 육군참모총장 최영희, 제16대 육군참모총장 민기식, 제18대 육군참모총장 김계원, 그리고 제6대 8대 국회부의장을 지낸 장경순, 21대 국무총리 강영훈, 그리고 초대 특전사령관을 지낸 조문환 장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을 탈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에 가혹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족의식과 민족적인 양심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탈영을 획책하거나 적군에 투항한다는 것은 고향 땅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같은 처지의 전우와 동료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저의 경우도 1980년대 전반에 육군 15사단 수색대대에서 군대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병영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영을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탈영은 국민의 자격을 내팽개치는 비국민의 자기선언임과 아울러서 너무 이른 나이에 인생의 낙오를 자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준엽을 비롯한 학도지원병 탈영자들의 정신세계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저는 학도지원병들의 시대적 분투를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조병상의 처남 조문안의 경우처럼 주어진 시대에 적응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목숨까지 내걸었던 학도지원병들의 시대적 고민과 분투 그리고 기업과 망각의 정치성에 주목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원고에서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이 살아내야 했던 시대적 불행을 이해하고 이들의 가해한 선택을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단지 주위의 연구를 그물질하고 짜집기 했을 뿐입니다. 불과 몇 명에 불과한 탈영자들이 말하는 반일 지사의 면모를 탈영자 전체의 집단지향인 양 분식했고 몇 개월에 그치는 밋밋한 강복군 생활을 두고 조국의 강복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의 투사라고까지 축켜 세웠습니다. 그런 설익은 비합과 거친 추론으로 학도지원병의 허위를 역사적인 사실이라 강변하며 학도지원병 탈영자들의 앵무새를 자처했습니다. 학자적인 양심과도 동떨어진 반일 종족주의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분노와 저주의 마케팅에 몰두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아무리 천부당하고 만부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의 날조와 애곡마저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학의 정치화를 획책하는 반일 종족주의자들의 만행은 더 이상 방관하거나 묵과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폐의 오롯함이 지금 대한민국의 세멸과 함께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흡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편단심